람다 V6 6기통의 3800cc NA 엔진입니다. 이전에 제네시스 G80 EQ900에 적용이 됐었고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 엔진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은 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이 되고요. 파워트레인은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전에서도 경험을 해봤던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새로운 부분은 없는데, 한 가지 차이가 확실한 건 정숙성.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시승했던 차량 중에도 정숙성에서만큼은 이 더 K9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엔진 소리가 실내에 유입되는 것도 거의 느끼기가 힘들고, 뭐 이중 차압 유리가 돼 있어서 바람 소리라든지 하부 소음이라든지 거의 운전하면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노면 타이어랑 마찰되는 그 소음만 좀 들릴 뿐, 이 정숙성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플래그십답게 잘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마력 대비 처음 분출하는 힘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라는 느낌은 적습니다. 대신 가속이 이루어지고 계속 힘을 분출하는 그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뉴트럴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질감도 없고 출력에 대한 스트레스도 별로. 전체적인 승차감은 편해요. 편하다는 말이 가장 정답인 이 녀석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가는 세팅입니다. 이제 서스펜션은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는 건 크진 않아요. 대신 이제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가 시키면 좀 더 타이트해지긴 합니다. 사이드 볼스터, 시트의 사이드 볼스터도 잡아주고 서스펜션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이게 난창난창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주행 위주로 세팅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K9에는 최신 모델답게 계기판도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그래픽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게 바늘이 놓여지는 위치나 이런 것들, 가독성이나 근데 보는데 이질감은 없습니다. 크게 불편한 점은 없고, 꽤 눈에 잘 보이고,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는 이렇게 기능들 선택을 할 때도 이전 거를 하면서 이전 거의 그 레이아웃을 가져가면서 또 그래픽을 되게 이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액션을 보여주면서 다른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신선하거나 BMW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죠. 뭐 그런 건 아닌데 꽤 그래픽을 깔끔하게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스포츠 모드는 이렇고, 에코 모드는 상당히 신선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맞춰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퍼플 색을 띠면서 꽤 화려하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K9 출시가 되면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방향지시 등을 넣으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가 활성화돼서 후측방을 비춰주는 이 기능이 뭐 요 전에 넥소 수소전기차 할 때도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그래픽 K9에 들어간 게 훨씬 더 이뻐요. 이쁘고, 이렇게 하면 왼쪽 깜빡이를 넣으면 왼쪽 화면에 뜨고 속도가 디지털 변환소 위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깜빡이를 넣으면 오른쪽 화면이 표시가 되고 RPM이 숫자로 표시가 되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 같고, 화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뭐 사이드 미러를 보지 말고 운전을 해라 이거보다는 차가 워낙 크니까 최소한의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기능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또 신선하죠.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이질감이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꽤 편합니다. 기아 마크를 달았기 때문에 여기 기아 마크가 돼 있어서 이게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한데요.
이 더 K9, 신형 K9이 수입 플래그십 모델보다 확실히 좋은 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국산차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좋냐, 왜 이게 독일 수입 세단이나 수입 플래그십 세단보다 좋냐, 국산차니까요. 이 내비게이션, 이번에 이 들어간 모든 신기술, 이 편의 사양, 안전 사양들이 내비게이션 기반을 많이 합니다. 뭐 가다서다 반복되는, 아니면 스마트 크루즈나 아니면 LFA, 이런 모든 기능들이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뭐 코너가, 내비게이션에 코너가 잡힌다 하면은 코너에서 속도를 줄이고, 터널이 되면 창문이, 열려있던 창문이 닫히고, 뭐 이런 모든 기능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은 국산차가 국내 지형을 아는 국내 브랜드가 가장 잘 만듭니다.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기존하고. 이 반자율 주행 해주는 게 스마트 크루즈하고, 근데 이제 엘카스가 아니고 이건 LFA. 엘카스는 이 차선과 차선을 만나면 툭툭툭 쳐주는, 스티어링 휠을 툭툭 쳐주는 그런 기능이었다면, LFA, 그러니까 레인 팔로우 어시스트, 이 기능은 차선하고 차선 사이를 계산해서 중앙을 잡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때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운전처럼 안정적이게 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능인데요. 제네시스하고 그 전에 경험했던 것들은 고속도로 그 HDA라고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고속도로에서 이 기능들을 지원을 해줬어요. 물론 스마트 크루즈나 뭐 핸들 조향 같은 거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해줬지만, 그건 60km 이상일 때 그때 핸들 조향이 됐고,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그걸 다 해줬었는데, 이 신형 K9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그 기능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한 20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동부간선 도로거든요. 출퇴근, 이제 퇴근 시간. 그래서 지금 스마트 크루즈를 활성화 시켜놓고 기능을 활성화, LFA를 해놨더니 예전에 고속도로 HDA 기능처럼 핸들을 조향을 해줍니다. 직접 핸들을 조향을 해주고,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에 제가 발을 띄고 있는 상태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핸들도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이 기능이 고속도로에서 항속주행, 그러니까 장거리를 갈 때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전에 그 HDA는. 근데 실질적으로 도심 구간에서 이렇게 갈 때가 피로도가 더 쌓이거든요. 가다서다. 물론 항속주행 할 때는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런 피로도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팔이 계속 움직여야 되고, 다리도 계속 악셀을 밟았다 브레이크를 넣었다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유지 시간이, 그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가 뜨는데, 이제 위험한 상황이 나왔거나 코너가 깊거나 했을 때 상당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거면 뭐 자율주행이다, 반자율주행이 아니라 이 정도면 자율주행인데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라인의 중간을 잘 잡고도 가고, 도로에서도 상당히 운전을 편하게 해주고, 물론 100% 이걸 신뢰하고 믿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꽤나 운전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점점 더 발전해서 이제는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가다서다 속도를 제어해주고 앞차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가다서다를 반복해주는 이 스마트 크루즈, 이 부분도 이전 모델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경험했던 모델들은 좀 이질감이 있었어요. 이게 잘 맞추긴 하는데 좀 가까이 가면 울컥울컥하게 브레이크를 꽉 밟는다거나, 아니면 가속할 때 좀 급출발 한다거나, 이런 부분 좀 이질감이 있었는데, 이 더 K9은 이 부분이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직접 운전하는 것처럼. 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이질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발전을 합니다. 저도 현재 BMW를 타고 있고, 이전에 벤츠나 아우디도 다 경험을 했지만
수입차 오너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있는 내비게이션 쓰는 게 아니죠. 네, 그냥 화면에 띄워주는 화면일 뿐입니다. 못 씁니다. 네, 요즘은 좀 좋아지긴 했어도 대부분 그냥 스마트폰 티맵이나 이런 걸 많이 쓰시죠. 우리나라 지형을 가장 잘하는, 그러면 그거는 국산 브랜드가 최고겠죠. 그래서 비록 엠블럼이 이렇게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플래그십 세단보다 이 반자율 주행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한 이 최신 안전 편의 사양들은 더 K9이 당연 최고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나중에 수입차 브랜드들이 또 내비게이션을 뭐 국내 업체와 협업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야 그 브랜드들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좋겠죠. 근데 지금의 이 기능만 놓고 본다면 지금은 당연 K9이 최고다. 문 열어주고, 자, 요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이제 닫아주나 안 닫아주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닫힌다. 닫힌다. 이번에는 2열 창문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뒤에 꺼도 됩니다. 뒤에 꺼도 됩니다. 더 K9. 이 차는 이 좌석을 한번 타봐야죠. 여기 2열. 흔히 말하는 회장님석, 사장님석을 탔습니다. 공간은 뭐 부족함 없습니다. 헤드룸도 그렇고 레그룸도 그렇고 아주 넓습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이 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이 중앙에 센터턴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엄밀히 따지면 2인승입니다. 2명만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1열 시트보다는 시트 높이가 좀 높아요. 시트 높이가 조금 높아서 약간 떠있는 느낌? 약간 떠있는 느낌이긴 한데 편합니다. 네, 편하고 이렇게 시트를 조절하면 등받이하고 좌석이 이렇게 밀려나면서 좀 누워있는 듯한 각도가 조절이 돼서요. 이렇게 또 기대고 가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모니터 오른쪽 왼쪽 설치된 것들로 화면 해서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 떠서 어디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인포테인먼트 앞쪽에 라디오라든지 음악 관련해서 다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공조기 조절까지도 여기서 다 가능하고, 그리고 리어 서티드 뒤에 올라오는 요거까지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2열에도 양쪽 시트에는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다 지원이 되고요. 손잡이 부분도 가죽으로, 가죽 사운드 느낌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이 에어벤트는 이쪽에 중앙에 하나 있고 밑에 디스플레이로 온도나 이런 거는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B필러 쪽에 에어벤트가 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쉐이드는